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 회의 13주차 그리고 이론의 틀 작업 회의 8주차 시작합니다. 자, 우리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하는 거 아직 좀 남았으니까 얼른 이거 하고 합시다. 어,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맨 마지막에 했어. 그래. 철화부터 하자. 노을님. 네. 노을님 거 했는데, 그 뭐지? 6번에 감정의 조절을 6번에도 써도 돼요? 5번 치료목표, 5번 상담을 통한 변화만 쓰는 건가? 그때 기억이 안 나네. 6번 변화 이후에 네. 어, 어떤 써도 식으로 더, 써도 되죠? 그러면 뭐, 노을님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감정의 조절을 6번에 어디에서? 그 무슨 근데 내용이 있어? 그 문구밖에 없던데? 노을님은? 관리자 역할이라고 좀 적었는데 철새님이. 아, 그거를 음. 네, 또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수정을 했어요. 아, 그걸 그럼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로 바꿨어. 아니, 사실 상담이라는 특수관계 쪽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것에 이거? 네, 그거가 관리자 역할인가? 잘 이상해서 지우고, 음, 감정 압박은 뭐, 감정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뭐, 요거를 감정의 조절로. 음, 그래요. 자, 다른 그럼, 상담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압박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또 다음, 바꿨네. 음, 스풀님 거 나무님. 음, 요것도 저기 4번에 음. 이거 적극적 솔직을 넣었어요. 그 관리자 역할을 빼고, 수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자 역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관리자 음, 역할. 그 관리자 역할에 좀 상담자 역량을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넣었던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넣어도 될까요? 뭐 적극적 솔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 솔직은 다른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따로 한 거고, 적극적 음, 솔직은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피드백을 비록 상담자가 듣고 받아들이기 음, 어려워할지라도 가감한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오케이. 요거 제 거 수정했거든요, 아, 이거는. 그래, 그래. 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거 넣읍시다. 그 다음, 하루님 거. 그러니까, 뭐 바꿨는데. 아, 기존에 뭐 했는지 까먹었다. 하루님 것도 뭐 바꿨는데. 기존에 누다심사, 그 세 번째에서는 집단의 병행, 4번은 적극적 솔직, 5번은 감정의 조절, 6번은 음. 고통의 직면. 하나씩 넣었었어, 처음에. 아, 그러면 3번을 네. 집단 참여? 요것만.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을 권유했던 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음, 3번 센터 특징. 그리고, 6번에 네. 이거 현실적 개입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코멘트 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저도 상담자의 말에 납득이 돼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음, 회사를 그만두면 인생을 망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끝. 자, 그 다음, 그다음 장문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문이 여기에 합시다. 장문이 있던데? 그러네요. 좀 아리까리한 것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넘어갑시다. 햇님 하는 거죠? 네, 일단 혜님 없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그래요. 거는. 음, 음, 그다음에 관악국님은 이렇게 썼어. 여기도 표시를 6번에 있는데? 막 물음표가 근데 그건가? 그 이거는 사람이.
내담자가 관악경님이 쓴 적은 건가? 것 같아. 그 분이 한 거고. 음, 없네요. 지구님. 지구님도 없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당무님 이거 너무 길게 많이 다 넣지 말고 조금 그 네, 문장만 좀 넣어줘요. 네. 그래. 그다음 달님. 달님은 음, 저는 맨 앞, 좀 많이 앞에 미소님? 있는, 네, 음, 미소님. 그래. 113번 미소님. 어, 음, 아, 이거 온수님? 온수님. 온수님에서 상담의 진심인 곳입니다. 이거 음. 있었는데, 유다신 상담의 진심인 곳. 이거를 저는 공동체 경험이라고 했거든요. 공동체 경험? 우동체경. 상담의 상담의 진심이다. 진심입니다. 이게 라고, 음, 이거 어떻게 해야 진실되다? 될까? 진실되다? 관계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상담의 진심이다. 그러니까 진짜 같이 관계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경험이라고 하긴 했는데, 음, 음, 잘, 음, 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이걸 그냥 그 맨 밑에 네 번째로 그때 어떤 게 차별적 접근 나왔는데 이걸 넣을까? 아, 그게 더 명료할 것 같긴 해요. 차별적 접근? 오케이. 다른 그렇게. 데랑 좀 다른 곳이다, 이런 느낌. 없나요, 그러면? 네, 그 이유는 오케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요것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한 몇 번만 조금 더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 벌써 이제 10월 달인데 이 정신병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 성격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과 패턴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경험, 감정적인 경험, 그걸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표상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출생 직후 만들어져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표상은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대상 표상은 이제 청소년기까지 또 세상 표상이랑 패턴 표상은 주로 이제 성인기까지 계속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하면서 또 양육자가 반응하고 주변 환경에서 부모나 또래나 교사나 연인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자기와 대상과 세상과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발전하느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욕구를 발현하는 것과 그리고 고통을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기초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왜 이제 정신병리가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상담하고 있는 사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정신병리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 그래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저희 채팅방에 음, 그 도식을 하나 올렸는데, 밴드? 밴드? 네네. 따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따로, 그래, 그래. 내가 따로 보여줄게. 지금 보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그, 좀 이론화 작업하면서 나왔던 개념들을 이제 도식화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식을 좀 뭐 수정하거나 이거를 좀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좀 같이 좀 개념을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좀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누다심님이 얘기한 대로 대표적인 이제 표상이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자기 대상 세상 그리고 그들 사이 관계를 기술하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현대 이제 뇌과학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개념들을 좀 그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표상들 사이의 패턴 표상에는 이제 자극 반응, 뭐 자극에 대한 반응, 그 과거의 행동,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느낌이 있다면 이런 하나의 그 표상들의 결합, 어떤 사건, 표상들의 결합, 관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감정을 좀 만들어내고 우리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정보 전달 과정은 이 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언어화돼서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그 기억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셀프가 된다는 게 이제 요 평강펜으로 쓴 과정이 현재 내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대표상들 사이에 어, 관계를 한 번에 기술하는 감정. 그래서 그러니까 축약된 정보죠. 이 표상들 사이를 통합해서 이제 정보화해서 기억에 저장되는 것은 이 통합된 정보인 감정의 형태로 이제 우리 기억에 좀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신병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시작할 것이냐인데, 제가 그냥 생각한 거로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어, 이 정신병리는 요 통합된 정보인 감정 중에 특정 감정만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특정 감정만을 가지고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병리라고 좀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 나타나는 정신병리에 우리가 특정한 감정들을 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이루는 각 표상들의 관계 지점을 우리가 논하면, 어, 우리가 좀 이론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특정 음. 감정만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했을 때 어떤 예가 좀 있을까? 얘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 약간, 정리했어. 뭐, 약간 뭐 조현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좀 없고, 막 그런 소외감 같은 걸 크게 느끼니까, 뭐, 소외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소외감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해석한다. 그거에 많이 작용을 받고,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감정?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제안을 좀 하는 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리를 기술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좀 있겠지만 좀 특히 좀 성격 장애와 관련해서 각 성격 장애를 이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음.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음. 어디에 가도 사실 이게 제대로 정리된 게 없지 않아요? 어느 이름도? 뭐
어디 가도 다 사실 돼 있긴 해. 아, 그냥 그래. 우리끼리 하자는 거지. 어디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이런 틀에서는 없는 거지? 음.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욕구와 고통은 자기 표상 밑에 있는 거야? 일단 욕구는 자기의 욕구, 음, 욕구는 이제 자신이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 자기 표상이 가지게 되는 욕구들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제 고통들은 각각의 표상들 사이에서, 음, 나타나는 고통들. 그래서 자기와 대상 사이에는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어,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음,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이제 내려가는 어,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 사이에는 개인적인 고통과 세상 고통, 이렇게 두 음, 가지 고통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대상과 세상 사이에 이거는 글쎄요. 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음, 한번 요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음. 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음. 그래서 네. 음, 어, 어, 그 형광펜 맨 오른쪽 글자가 뭐예요? 기억 옆에 어, 기억 기억은 나와요. 시그마 기업, 셀프. 아, 그리고, 셀프. 셀프. 아,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셀프는 자기 표상의 셀프는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인 거지. 그렇죠. 기업들의 응? 총합. 음, 아, 시그마 이런 거 쓰지 마. 보다 총합, 총합. 어, 어. 야, 공대 티 좀 내자. 어? 아, 진짜. 티나, 티나. 아니, 이거는 대학원 깔끔한. 통계 그 수업에서 나오는 기호야. 밑에는 뭐야? 형광펜 밑에 글씨? 화살표 행동, 밑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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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기억이나 우리 행동으로. 뇌에서는 언어화돼서 기억으로 음, 정보화되고, 외부적으로는 감정이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네. 음. 그럼 대상과 세상 그 표상들 그 패턴 사이에 패턴에 거기에는 고통이 없잖아요. 아, 못 아, 느끼는, 응.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셀프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거예요? 몰라. 이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아, 아니, 나도 이걸 좀 도식화를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이라는 거를, 음, 이거를 자기와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 음. 아, 삼각관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할 게, 우리가 이제, 음, 어, 그 연결점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음.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패턴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을 하고 그 감정에 기반해서 그런 것이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거나 행동화가 되거나 이제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형성한다. 그런 큰 틀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좀 했던 것들을 정리를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는 어떤 한 감정에 이제 고착되는 형태고, 그러면 음, 이제 심리 치료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통합적인 정보인 감정을 조작하는 것. 음,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을 논하면 이제 우리가 심리 치료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성격 장애를 분석한다면 그 성격 장애를 떠올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특정적인 감정, 주된 감정,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제 분석을 좀 해야겠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적인 패턴, 특정적인 감정,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음, 어, 이제 어떤 표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감정들이, 어,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좀 해가면 어떨까? 음. 어, 자, 난 여기까지. 손 긋지 마.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계속 해야지, 함께. 아, 그래. 그 정신병리 하나씩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요 응, 틀을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우리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어쨌든 잘못된 행동 패턴, 그런 감정들,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온 거 있으면 좀 같이 얘기해보자. 일단 자유토론. 음, 네, 그래서 좀 도식 하나 더 설명하면은, 음, 그, 어, 그, 제가 패턴 표상에 느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음. 그래서 다급하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과 감정을 좀 구별을 해서, 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감정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좀 구별을 좀 해서, 이제 표상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느낌, 이 순간순간 이제 그 나타나는 것들을 느낌, 그런 것들을 정보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정보로 가져가는 것을 감정, 음, 어,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어, 좀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아니면, 음, 느낌. 그러니까 예를 혹시 예를 들어서, 드는 거?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순간 느낌인 거고,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불안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껴. 이런 건 이제 감정으로 구분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 음, 오케이.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다음쯤 정리해서 갖고 오고요. 자, 다른 사람들도 본인이 상담하면서 느꼈던 좀 정신병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야 좀 전체적으로 다시 좀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갖고 가니까. 철아가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해봐. 아, 뭐였죠? 너 맨날 발견하는 느낌을 빨리 지금 정리해서 갖고 와야지 지금, 와이프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오빠 얘기할 거 많지 않나? 뭐였지? 불안, 거절감 이거 얘기해봐. 거절 민감성? 거절? 아니면 ADHD 얘기하든지. 오빠 요즘 관심사에 대한 게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난 지금 애들 뒤치다거리 하냐고. 음, 감정? 아니, 네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나랑 같이 집단하고 있는 애들만 떠올려도 네가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 그걸 좀 얘기를 하면 되지. 응. 네가 접근하는 생각했을 때 방법. 걔네들이 어떤 게 음, 문제니까 음, 문제를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하면 되지.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좀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게 자기가 그냥 병리적이거나 그냥 증상적으로 이제 와닿는 불안 말고 이제 자기가 인지 못하는 이제 불안을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냐면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개인이랑 집단을 하고 그래서 개인 상담에선 자기 문제를 다루고 집단에서는
이제 그 자기 문제가 발현되는 거를 직접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내담자가 삶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이를테면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아까 그 뭐지, 이론화 작업할 때 내담자들이 적었던 것처럼 뭐 회사를 이제 뭐 그만두고 이직을 다른 데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어려운 것들은 다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부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을 해보자, 집단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 강한 거부감을 들거나,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하기 쉬운 것들인데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있지, 가볍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는 데려오는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갈등하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불안한 걸 좀 멈추고 남자친구한테 좀 뭔가 남자친구 마음을 봐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감정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남자친구랑 너무 첨예하게 갈등이 가서 남자친구는 오히려 황당해하고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생각했던 건, 아, 이 내가 미처 뭔가 다루지 못했던 이 사람의 부분이었나? 그러니까 좀 신뢰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음, 그게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관계를 했는데,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건드렸다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나? 근데 물론 뭐 제 문제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건,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불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 예를 들면은,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지금과 같이 이런 일어나 작업할 때 잘 모르는, 내가 잘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말을 못하겠어. 한마디도. 음, 그러니까 이게 전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액션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제가 봤을 땐 엄청 불안한 것 같아. 난 내가 뭘 모르면 엄청 불안해. 음,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격장애 분들 만나게 되면은, 그럼 제가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분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 불안한 거가 상대방도 인지 못하고 상담자도 인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되나? 철아가 자기 고백을 했는지 자기 고백 전으로 넘어가서 그때 철아랑 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철아 내담자들 중에 그리고 뭐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몇 년씩 관계를 맺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를 해봐라 이랬을 때 갑자기 끊고 간다든지 이랬을 때 되게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철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초반에 어떤 다른 거에 있어서는 힘든 것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거에 있어서는 되게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그럼 이제 이걸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하는데 이건 못 한다고? 그럼 이게 좀 뭔가 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다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제 튕겨져 나가는 이게 아마 얘 안에서도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표상이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표상들 내에서의 통합이 적거나 혹은 어떤 표상들 간의 관계에서 뭔가 통합이 안 돼서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더해서 그때 설아가 나한테 보낸 내담자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감이 약한 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영을 해주지 못하면 이게 심할 경우에는 너무 자기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어떤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이런 자기감이 약한 애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되게 좀 비일관된 반영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걔네들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표상 자체가 통합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있기는 한데 통합되지 못한 애들이 있어서 뭐 한가를 건들면 갑자기 얘가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하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자기 표상의 문제가 아이들한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자기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 음, 그래서 이 표상의 문제가 또 정신병리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계선 내담자들 중에는 계속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상 항상성이 없어서 결국에는 대상 표상이 약하거나 대상 표상이 없으면 같이 있어도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부터 뭐 연결감이 없다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무 그래서 말이나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런 표상의 문제가 좀 아니, 정신병리에 나는 그거는 있을 수 표상의 있대. 문제라기보다는 욕구의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자기 욕구를 이렇게 구별해놨잖아요. 자기 욕구와 관계 욕구, 세상 욕구가 있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보를 공유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인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음,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욕구와 관계 욕구 사이의 갈등인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네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봐. 그래서 이 자기 욕구와 관계 욕구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이제 자기 욕구가 딱 강해지는 순간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근데 어떤 걸 타고난다는 거? 자기 욕구를 챙기려는 거? 아니 아니, 욕구적인 어, 거? 그 자신의 일부 정보를 숨기려는 욕구. 음. 일부 정도.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런 이게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솔직히 난 의도적이라고 봐. 음,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욕구의 발현이라고 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패턴화되어 있던. 근데 음.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데 자기 욕구를 감추려는 거는 아니,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계산을. 음. 근데 그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지 아닌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 속에서는 본인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유리할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음, 음, 근데 근데 그건 그런, 계산이, 근데 계산되는데 이제 그게 좀 자기가 참기, 그 감추기 어려운 고통이 오면은 드러나지 않을까? 어?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 치료 과정 얘기인가? 아니, 근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다. 어떻게, 무슨 아니,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감춘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고통을 받게 되면은 갈등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스플님. 숨길 수 있지. 상담 장면에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음. 음. 아까 그 말한 대로 상담을 중간에 이제 종결해 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응. 숨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들이 다 가지고 있지. 네. 아무 말이나 해봐. 나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게 자기 욕구 옆에 이게 공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음.
음, 공격성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욕구의 한 음. 형태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 욕구가 관계 욕구보다 강해지고 그걸 인식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본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정신병리랑 관련은 없고요? 이거 자체가 관련 있진 않지.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하는 거고. 음. 아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얘기를 좀 해보자. 각자 상담을 잘 하고 있잖아.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정신병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달님이 생각했을 때 내담자들의 정신병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왜 마음이 아픈지. 음,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 욕구에 약간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제 맹점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꼭 욕구의 해소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 이제 제가 뭐 처음에는 저는 이제 뭐 어떤 성격 장애나 이런 병리적인 것들을 뭐 어떻게, 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서 그게 병리적으로 간다라는 흐름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랑 이 지금 우리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일단 병리에 아무 대해서? 얘기는 해봐. 아무 정리는 얘기나 내가. 해보자고. 이렇게 이런 어.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음, 그런 의미는 아니야. 아무 음. 말이나 하면은 같이 아,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의미들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 막 얘기하다가 다 나온 거잖아. 정리한 거지, 그냥. 그렇지. 음, 제가 그 봤을 때 제일 병리적인 게, 그, 아까 뭐 수풀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측면이기는 한데, 그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있고,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자기가 느끼는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감들이나 이런 게 관계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계속 고립돼 있을 때 그게 좀 오래 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렇게 좋다. 되면서 굉장한 고립이 돼서 그 안에서 계속 그 병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해소가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타인하고도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너무 그 지리멸렬해지는 게 있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해도 사실은 타인이 아니야, 잘 됐어. 이해를 거기까지만 해도 못해. 될 것 같아. 잠깐만. 아니, 네. 이게 지금 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는데,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정신병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이제 정리를 좀 했을 때 어떤 특정 감정 상태에 고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신병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관계적인 해석을 못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달님이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그려낸 이제 도식에서 그 감정 상태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음, 통합적인 정보인 감정 상태만 집중을 하게 되고,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 세세한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어,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병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고립되면서. 고립되면서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 상태에, 아까 철새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감정 상태에 몰입이 돼서 이런 표상 사이의 관계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정신병리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고립돼서도, 고립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방향이어서 고립인 건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진짜 그 빈도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든 타인하고의 연결 짓는 점들의 빈도가 너무 적은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약간 자기애적인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막 연결도 많이 짓고 혼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연결 짓지 않으려고 해서 또, 어, 이제 그 되게 고립된 상태? 뭐 이러나 저러나 고립인데, 그런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빈도나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할 거 생각났는데. 응? 얘기한 거 들으면서, 근데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자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뭐 성격장애든 무슨 장애든 이렇게 분류해서 저는 생각이 잘 안 되고, 일단 통합적으로는 내담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안을 느끼는 게 아까 이제 수프님이 얘기한 자기 욕구와 관계 욕구의 충돌,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마다 뭐 다양하게 어떤 특정한 불안을 엄청 일으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치심이 될 수도 있고 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표상들의 총합을 통해서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어떤,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불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참다 참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참는 사람도 있고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두 가지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해소가 되는데 그 해소가 됐다는 건 그 불안에서 벗어나니까 안정감을 찾은 건데 결국에는 그것도 해결은 아니고 또 똑같은 고립과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결국엔 자기 욕구와 관계 욕구의 충돌에서 대부분은 자기 욕구가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 몰라 난 그래서 그런 정신병리가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쳇바퀴처럼 자기 욕구, 관계 욕구에 계속 어떤 뭐 세상 욕구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서 결국에는 내가 그 자기 욕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불안을 뭐 공격하든 회피해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쳇바퀴를 돌고 있다. 그걸 우리가 왜 계속 끌고 가고 붙잡고 버텨보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조금씩이라도 경험시켜 보여주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을 모르는 것 자체가 흐릿하다는 것 자체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모르는 것도. 음.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적절한, 미안, 얘기 더 할 거 있어, 오빠? 철새님? 뭐, 그러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니까 몰라서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 숨기고 있는 거 다 드러내서 알고 선택하자는 거지. 음. 음, 그 약간 비슷한데 조금 뭔가 다른 정리인데, 적절한 해소에 대한 부분이, 그 음, 욕구의 적절한 해소가 결국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고, 그렇게 관계했을 때, 그 고립을 막으려고 하는 게 집단 상담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적절한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타인하고 이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되고, 수용받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거죠. 약간 당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흐릿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하면서 소통하고 수용받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사람은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게 네가 맞아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소통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당무가 얘기한 게 뭐라고? 자기 부모님이 얘기한 표상과 것처럼, 대상 표상이 모호하다고? 뭐, 관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경계도 그렇지만, 경계? 경계인가? 경계가 아니잖아, 장모님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해석이 일치가 되어야, 이게 타인하고, 아,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되는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한 그 세상과 좀 이게 비슷하고 내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는 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타인하고 자기감이 안정적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과 이런 불안정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와 타인과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왜곡하고 있고 좀 오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그런 부분이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철새님이랑 이제 같이 책을 읽었던 그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에서 그 소유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유감이 이제 그 뇌과학적 관점에서 좀 어떤 거냐면 이 감정 상태로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감정 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나의 소유감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예로는 이제 우리 몸이 될 수 있죠. 우리 감정 상태로 우리 몸, 감각, 뭐, 신경,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그 자기의 감정 상태로 이제 조절할 수 없다,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일치?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통제감이죠. 수, 통제감.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나의 감정 상태로, 이런 영역에서 이제 정신병리가 시작된다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좀 철새님하고도 좀 논의했던 것이 이 공감이 인간에게 왜 실효적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 나의 이제 감정 상태가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해석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사실 인간에게는 굉장히 좀 치유적인 지점이 아닐까라고 그때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좀 내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 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제 그것에서의 본인의 욕구나 이제 생각에서의 불일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당무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 표상들을 명확히 하고 그 표상들과의 패턴과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절한 소유, 그래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제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당문화 철새가 얘기했던 게, 표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게 결국에는 정신병리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 표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음, 음,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 대상이,
다른 사람은 세상도 어떤 사람이고 모르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음, 각각의 표상이 명확하지 않게 기술될 수도 있고, 거기에 패턴이 명확하지 않게 기술됐을 수도 음, 있고, 또는 어떤 그런 표상이나 패턴이 고착화됐을 수도 있고,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정신 명료를 좀 만들어낸다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그냥 불안이 가장 포괄적으로 느껴져요. 정신명리에서. 네. 음, 네. 나도 동의해. 우울은 불안하니까 우울하지 않을까? 근데, 음. 어, 음, 아니, 음,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오늘 나왔던 것들 좀 정리한 거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 그리고 철사님, 당무님 달림은 다시 내담자 경험 자료 줄 테니까, 네.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본인 느끼는 대로 좀 해서 얼른 좀 넘어갑시다. 저 뒤에 상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끝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 다음 주 상담 만나요, 있어요. 셋이. 안녕. 안녕.